네, 보신 대로 추미애 장관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단이란 표현을 썼는데 오늘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문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는데요. 법무부가 조금 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 지휘 서신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일부 부분을 발췌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면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또한 서울지검 수사팀에 대해서도 이 수사의 독립성 등을 보장을 하면서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해직이 됐습니다. 당시 채널A의 이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해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인데요. 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검찰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전문수사 자문단을 대검에서 소집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 등등 여러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일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이 소집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공개적으로 보낸 내용 어제 뉴스 오늘에서도 자세하게 다뤘던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셈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일련의 사안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너는 누구 편이냐? 추미애 편이냐? 윤석열 편이라고 하는 관점은 정말로 여기는 백해무익합니다.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양쪽 다 문제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어느 편이 아니라 수사팀의 문제는 수사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사팀의 눈은 국민의 시각이 필요한 관점입니다. 국민의 시각에 들어가지 않는 수사팀은 그거는 검찰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검찰 안에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이 사건이 어떤 성격인 것인가가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격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도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 부장검사와 한동훈 부장검사와 채널A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그룹의 보수 방송이 결탁을 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부에서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제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걸 한번 손대보자라고 하는 업무가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검찰, 언론, 정치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주변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수사팀의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사팀. 그럼 이 수사팀이 지금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 지금에서 하는 결론을 검찰총장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저 지금에서 보니까 이거 기소 안 할 것 같은데, 기소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잘못하면은 이 검찰이 채널A가 짜고 업무 조작에 했다는 얘기가 통화 속에 있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나온 것이 전문수사자문단이에요.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이 9명의 검사를 임명을 합니다. 선임을 합니다. 네. 그럼 누구를 할게요? 대부분 다 윤석열 총장 주변에 인사들 다 하겠죠. 여기서 해왔더니 이거는 기소 사안이 아닙니다. 끝. 그러면 일선 검사들 뭐 합니까, 수사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추미애가. 그래서 거기서의 점검을 심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 얘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으나,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수사팀한테 맡겨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맞닿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윤석열 총장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나선 것이고 두 번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인데, 다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사사건건 이게 윤석열을 때리는 모습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장관입니다. 조용히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발동을 하면 되는 건데, 그동안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또 다른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윤석열 때리다 보니까 그새 윤석열만 떠버렸어요. 붕 떴어요, 이렇게.
대선 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언행을 보이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검찰도,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결국은 윤석열도 이건 정치 검사구나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전문수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일부 전문단들을 추천받기로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실질적으로 거부를 했지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이제 모든 그 자문단을 구성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추미애 장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던 바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결국 수사 지휘까지 이르게 된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검찰개혁위에서도요 긴급 권고를 통해 전문 자문단의 소집을 중단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안에서 검찰 안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를 한 지 한 두어 시간 만에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럴 경우 아예 양쪽 편을 들지 않고 별도로 이 수사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이 사건의 수사를 맡기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검찰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시선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 이 같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법무부 장관의 이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건 사실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죠. 네. 천정배 전 장관이 과거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었습니다. 2005년이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그 지휘를 받으면서 검찰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검찰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총장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딱 한 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로 검찰총장과 어떤 개혁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것과 다르게 이거는 법률적인 행위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반응이 어떠냐? 이것이 과연 검사들 모두가 다 격앙되어 가지고 이거는 권력이 검찰을 갖다가 옥죄는 거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반응이 지금 좀 내부에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즉, 사실은 이 검언 유착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이 전 채널A 기자가 그 한동훈 검사장, 네. 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녹취록이 있느냐? 또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에 아직 비밀번호가 안 풀렸다 그러는데 이 채널A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압수수색해서 조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조사하면 될 걸 가지고 감찰도 안 된다, 중앙지검 수사도 안 된다, 이거 검찰이 판단하기 애매하니까 전문 수사 자문단한테 물어보고 수사할지 말지 결정하자.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거 또 도를 넘는 거 아니냐, 자기 사람 지키기 위해서 이런 비판도 나오고 네. 또 한쪽에서는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게 검찰로 보면은 명예에 대한 그렇죠. 훼손이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문제는 검찰 내부가 일사불란하게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멘붕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까지 지난 조국 수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이 평검사들 사이에 지지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지금에 와서 특히 윤석열 총장 측근에 대한 권력의 어떤 압박 또는 이제 그 소위 검언유착이라든지 또 한명수 전 총리 사건 해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평검사들이 뭔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과거의 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좀 비교해 보면 검찰 내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아직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 이 부분 뉴스 도중이라도 전해지면 저희가 발빠르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추 장관의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강한 비판과 오늘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어떤 그 윤석열 총장의 결단을 좀 촉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추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부장 검사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업무 담당이냐 하면
감찰과 인권 관련 부장검사들입니다. 감찰, 인권,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또 이번에 검언 유착 관련 의혹 등등에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이 사안을 어디에 배치할지를 놓고 감찰부, 감찰과, 인권과, 인권부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좀 엇갈렸던 바 있는데 이 관련 담당 부장검사들, 전국의 관련 부장검사들을 모두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열겠다고 하는데 그 워크숍을 여는 장소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이곳은 검언 유착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안들 무엇을 좀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연수원에서 하루 종일 감찰 담당 부장검사들, 그럼 거의 46명이래요. 그리고 대검의 감찰 라인이 총출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관이 직접 하루 종일 연수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강연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은 지금 이제 한 전 총리라든지 검언유착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감찰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장소가 지금 좌천돼 가지고 지금 이제 감찰 대상이 된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장관이 직접 내려가서 감찰 부서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을 한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이 윤석열 총장과 지금 검찰에 대한 군기잡기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수사 자문단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수사 지휘까지 했는데 수사 지휘하고 나서 감찰 라인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챙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검찰에 대한 군기잡기고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너무 측근지키기에 나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수사지휘권 발동만으로도 과거에는 총장이 사표를 던졌는데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또 사실상 공개적인 경고까지 한 장관이 나서서 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윤석열 총장의 선택은 과연 어떨 것이냐. 대통령도 이제까지 한 번도 나가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만두란 말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권력의 압박이다 그래서 사표를 낼 건지, 아니면 임기를 갖다가 채우면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하면서 나아갈 건지, 좀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반응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 또한 그 지휘를 수용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사실은 본인들 수사의 독립성 등등에 있어서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잘못됐다는 부분을 자인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2005년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그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을 당시 검찰총장 이 지휘를 수용하고 난 다음 곧바로 사임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그래서 이 지휘를 어떻게 수용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는데 일련의 사안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치 평론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할까 안 할까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진짜 아니거든요. 기준이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요. 그다음에 사법부가 징역 몇 년을 때릴까? 벌금을 얼마 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판단인데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지휘권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사퇴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볼 때 어떤 스타일이냐? 이 사람은 반정치인이에요. 지금이 물러날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구차하게 네 추장관님 알겠습니다. 지휘권 발동해서 제가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검찰 조직원들은 어떻게 볼까요? 좀 뭐냐? 이렇게 당연히 얘기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그동안에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수사지휘권 발동 바로 당초 입장대로 자문단을 소집을 해서 저는 심의에 들어가는데 그 결론 따라서 지시를 하고 그러면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과감하게 총장을 사퇴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동시에 그 다음 주에 대선 후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2명을 빼고 난 다음에 1위로 오르면서 정치 스타로 부상하고 난 다음에 한 연말쯤 돼서는 거품이 꺼지는 이런 어떤 사실상 몰락의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건 정치적인 아닌지. 평론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평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아마 이 수사지휘를 수용하지 않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박상병 평론가의 예측까지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의 예측입니다. 뭐 수용을 하고 또한 이 지시를 따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직까지 반응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총장 대신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굉장히 국민들 짜증나는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 대표의 발언은 오늘 지휘권을 발동하기 전에 나왔던 발언입니다. 어제까지의 사안에 대해 광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임 건의안 생각해봤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며 탄핵소추 발의까지 거론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통합당의 이 같은 입장, 아울러 추 장관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금의 입장은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지금 정치권 싸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정치적인 해석을 했다 말씀드린 것인데 통합당은 이렇게도 안 하면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해임 건의안을 한다고 지출한다고 해서 해임이 되느냐? 103석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탄핵소추 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면은 적어도 제1야당으로서 이것을 구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거든. 저는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저는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도 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좀 더 세게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은 탄핵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서 제출을 하면은 논의가 되겠죠. 통합당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네 하면은 여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동의를 받을 것이고 택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무산되겠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국민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나서라고 하는 거는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통합당은 왜 국회를 정상 안 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 대표가 먼저 통합당한테 특히 조호영 원내대표 지금 뭐 하는 거냐?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빨리 국회 열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도 국민들한테 지금 예의가 아니다. 대통령이 나서라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국회는 발목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유리합니까? 정치적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여당 탓을 하면서 대통령이 나서라고 하다 보니까 김종인 대표의 말은 있지만은 국민적인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 좀 더 지금은 야당은 믿을 것이요. 의석수가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뭡니까? 여론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말은 맞지만은 국민들의 감동을 또는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이런 발언은 특히 비대위 체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고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통합당 국회에 먼저 들어오고 난 뒤 이 같은 얘기를 좀 꺼내라라고 그렇게 일갈을 하셨는데 일단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검찰의 난맥상 분명히 좀 보기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당의 의견도 일부 일리는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난맥상이 있다고 해서 다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장관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그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역사상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2015년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국은 뭐 논란이 되다가 자동 폐기돼 버렸는데 과연 추미애 장관의 지금 이제 행위 이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소위 수사지휘권 발동 아닙니까?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이제 탄핵까지 갈 사안이냐 이렇게 본다면 뭐 표도 사실은 이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지 이게 넘어가는 거 저기 표결되는 거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과연 그 다음에 여론에 있어서도 여론의 우위를 갖다가 점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은 검찰 길들이기냐라고 하는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검찰 개혁 논란의 연장선에 있고 그 국민 여론이 비등한 상태임을 놓고 본다면 국민 다수의 어떤 여론적 지지를 끌어내기에는 좀 역부족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안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 어제 국회에서 한 발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청문회 이미 소상하게 말씀드렸고 그것은 저의 뭐 아들의 그 신상 문제여서 뭐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추미애 장관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군 복무할 당시 휴가를 쓰면서 나왔다가 미국 미복귀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 장관 해명을 했는데 당시 이제 야당 대표라는 측면에서 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바 있는데 이 사안을 통합당에서 1월에 이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간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추 장관 검언 유착이 심하구나라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사건도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추 장관의 아들, 즉 일반 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휴가를 나와서 병원을 갔는데, 자 그래서 휴가 연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부대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휴가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럼 당시에 일직사관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오케이 허락을 해주죠. 자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허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시간대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불법적으로 소위 말해서 허가가 됐는지 네. 압력에 의해서 됐는지 이거는 당시에 일직사관과 지휘 라인들에 대해서 사실 조사하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미 언론 보도가 1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검찰이 수사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검찰과 언론이 주고받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는 사태가 다가오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장관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마치 너는 죄 없니? 죄 있는 사람만 돌 던져라고 했던 마치 그런 뭐 예수님 말처럼 검찰을 갖다가 소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죄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검찰 개혁할 수 있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있었거든요. 좀 그렇게 보면 장관의 이입을 닫게 하는 또 하나의 협박성 수사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좀 그래서 할 거면 일찍 하지 왜 논란이 되는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건 좀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